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라는 게 듣는 사람이 없고 뭐 주변에 아무도 없이 바로 하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랑 관계 맺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말이 좋은 말이고 어떤 말이 나쁜 말이고 또 어떤 언어는 뭐 배우기 어렵고 어떤 언어는 기표랑 기의가 다르고 막 이런 것들 배우듯이 그런 것들 익혀가지고 그 세상에 관계 맺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송곳이라는 곳 운영하고 있는 07학번 송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과를 되게 오고 싶어 했어요. 건축이라는 학문을 되게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서 와서 진짜 열의에 가득 차서 막 즐겁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되게 포괄적으로 막 다루잖아요.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막 이런 그런 포괄성을 되게 좋아해서 그게 매력적이어서 이제 오고 싶었는데 또 막상 와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 지향점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하다는 측면이 입학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건축이 되게 모호한 구석이 있다. 그런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회로 막 나온 이 문장을 보고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딱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간 매번 다르다는 느낌이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콩나물 시루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 덮어놓고 콩나물 키우기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회 나왔더니 자, 아구찜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느낌? 예, 약간 그 정확한 명칭은 이제 건축사 사무소 송곳이고요. 제 이름 이제 성이랑 그 장소를 뜻하는 곳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송곳이라는 그런 표현도 송곳 같은 패스, 송곳 같은 질문 막 이런 적합함, 정확함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송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이름이다 하면서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점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개소해서 지금 만 5년을 채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밀양등산학교가 울산이랑 밀양 사이에 가지산이라고 도립공원이 있어요. 도립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이제 등산 교육이라고 해서 뭐 암벽 등반, 뭐 하이킹, 뭐 이런 뭐 산악 구조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국립기관을 속초에 하나 있던 거를 이제 2호점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 이제 지자체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밀양시가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으면 딱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밀양시 그래 너네 선정해가지고 지어진 곳이고요. 송곳을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장 처음 시작한 첫 공모전인데 그게 덜컥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사무실에 기틀을 만든 첫 작업이었다고 하고요. 사실 이거 진짜 엄청 무거웠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뭔가 이렇게 딱 이렇다 할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평론가가 있는데 문학평론가가 그 자기 책 서두에 글짓기랑 집짓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약간 이제 제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테마로 좀 빌려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준칙을 말하거든요. 글짓기와 집짓기, 건축, 행위. 그 이제 첫 번째가 인식을 생산해 낼 것. 그러니까 있어야 할 문장, 있어야 할 건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있어야 함을 결정하는 건 취향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생산해 내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준칙이고 두 번째가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게 플로베르라고 그 마담 보발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딱 그 사실에 맞는 정확한 하나의 문장,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작가는 그 문장을 찾는 사람이지 이런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론가도 그런 걸 믿고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창이 나야 돼, 여기에 문이 있어야 돼, 여기 기둥이 있어야 돼라는 어떤 그 있어야만 한 그런 어떤 무언가 요소를 찾고 플로베르적 가정을 믿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두 번째 준칙이 정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고요. 세 번째가 구조적 균형을 찾아야 된다인데, 문장을 쓸 때도 서론이 몇 단락, 뭐 본문이 몇 단락, 결론이 몇 단락 이런 그냥 미학적 그 구조 있잖아요. 서론이 뭐 한 단락인데 본문이 세 단락이고 결론이 뭐 다섯 단락이면은 아, 이 사람이 사유적으로 점점 점진적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구나 라든지, 아니면은 서문은 뭐 잔뜩 써져 있고 결론이 뭐 한 단락밖에 없으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사유가 되게 약간 용두사미격이구나 라는 던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형태가 사유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세 번째가 구조적 형태는 사유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지 못함을 인식하면서 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기반으로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보시다시피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산문 아니면 문학을 많이 읽고, 그게 영향을 주는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하는 것도 결국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면 거기에 이제 사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개인의 사유라는 건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이링구얼 사람들이 막 영어로도 생각하고 한국어로도 생각하고 막 그러듯이,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도 결국엔 내가 사유하는 어떤 무언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글, 언어 이런 거에 어떤 힘이 강할수록 건축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가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익힘으로써 그러니까 제2 외국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단어, 작은 단어, 뭐 문구 이런 거라도 그걸 조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내뱉어 보고 그걸로 글도 써보고 그걸로 대화도 하고 또 그걸로 사유도 하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밖에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에서 학문들도 되게 고도로 현대화됐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고도 현대 사회를 어느 정도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직접 뛰어들어서 살다 보면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학문과 내가 하고 있는 업역엔 뭔지는 몰라도 일말의 그런 원초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어쨌든 건축을 배운다는 게 그런 우리가 살면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놓칠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나 원초적인 문제에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쳐요. 많이 지치는데 그냥 지치지 않았을 때 놀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게 모토입니다. 저도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은 제가 제 시간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컨디션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엄격하게 하거든요. 물론 뭐 직원이 있기도 했지만 그 혼자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세웠던 원칙이 게을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학생 때 사실 지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놀거나 게을러 하거나 이런 게 많을 테니 지치기 전에 열심히 해두자, 이게
사실 저는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지금 뭐 사무소를 차려서 뭐 나름의 건축을 펼쳐나가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뭔가 조언이라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어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그냥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어를 배우거나 아랍어를 배우는데 모두가 러시아어 동시 통역가가 되거나 뭐 아랍어 소설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배우다 보면 내가 그냥 어디 여행 가서 써먹을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 이게 재밌어서 나 이걸로 뭐 소설을 써볼래, 아니면 이걸로 이 업계로 나아가 볼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뭔가 이 건축이라는 학문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너무 이걸 갑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세상에 관계 맺는 어떤 하나의 언어고 도구를 익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